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오래됐죠. 그러면서 그 파장이 여러 군데를 미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야기입니다. 여야는 지금도 이걸 두고 밀당을 계속하고 있던데요. 이 와중에 눈길을 끄는 움직임 하나가 있습니다. 며칠 내로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걸 주관하는 곳이 바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민표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1년에 한 번씩 그 재산 변동 내용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며칠 날 공개하는지 일정이 결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곧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라 예. 딱 며칠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매년 3월 말까지로 지금 되어 있죠, 공개 예, 시점이. 예.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그러면 그냥 신고는 다 들어왔던 거고요, 국회의원들의. 예.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법상 기한 내 공개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그러면 지금 중점적으로 혹시 들여다보고 있는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저희는 먼저 그 공직자 재산 신고의 성실 신고 여부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성실 신고라는 것은 누락된 재산은 없는지, 예. 또 재산 변동 사항이 정확하게 신고가 됐는지 그 정확성 여부를 일단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종종 그 누락이 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된 적도 여러 번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회의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렇게 누락이 돼서 보고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검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검증은 이제 본인이 신고한 그 재산 내역과 네. 저희가 그 부동산 소유 내역 또는 금융기관의 그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그런 내역들을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등록 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내용과 저희가 확인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교 검증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회에서?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래서 금융 관련은 금융 그 기관에서 자료를 별도로 다시 제출을 받아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 금융기관에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네. 대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동산 내역도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고한 거 말고 다른 공적 기관에서 자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 그거 자체가 국회의원 전수조사 아닌가요,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그 전수조사의 개념은 어떻게 네. 보면은 등록된 그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그 소득원은 무엇인지, 네. 또 어떤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인지, 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이런 다양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네. 그 재산의 취득 과정에 어떤 부당성이나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는 자료 제출 위에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디에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는 신고되고 그러니까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 자체는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작업으로도 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 국회의원이 허위 누락 신고를 했다고 하면 어떤 조치가 그 다음에 취해질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저희 그 공직자윤리법에는 이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네. 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해서 본인의 진술을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 과정에서 거짓 등록이나 재산 누락이 있는 경우는 일단 먼저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요. 과태료. 예.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고 그 정도가 예를 들어서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문제가 있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네. 또는 뭐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불법성이 좀 의심되는 경우, 뭐 뇌물수수로 보인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설명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계속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 전수조사 조차가 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자는 의견, 뭐 네. 윤리특별위원회, 네. 뭐 국정조사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저희 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 제출 요구, 뭐 출석 요구 이런 임의적인 조사만으로는 그 재산의 형성 과정, 재산의 취득 과정에 대한 그 진실에 접근하기는 사실 계도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사 권한이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하듯이 네.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한 정보를 취득해서 이용했다 그러면 네. 그런 정보를 취득했는지 압수수색이나 이런 형사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또 만일 차명으로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하면 예.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예. 금융거래 내역 이런 조사를 통해서 실소유주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권한은 저희 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뭐 개인 견해도 좋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법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그런 기능을 부여를 해야 된다,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공직자윤리위원회 출발점은 예. 공직자의 어떤 그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등록하는 그런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 재산 등록 과정에서 불법성이 나오는 경우는 저희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조사를 의뢰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공직자의 재산관리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예. 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별도의 기구에서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지금처럼 뭐 법무부에서 그런 해당 사항을 법무부에서 한다는 것은 이제 검찰 조사를 염두에 두는 거죠. 사실상 수사 의뢰죠, 사실상. 그러죠. 예, 수사 의뢰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런 제도상의 어떤 미비점들을 아마 국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근데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법무부에 그러니까 넘겨서 사실상 수사 의뢰를 한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좀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그 위원회 차원에서 검증이 얼마나 그러면 치밀하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이겠지만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조사 인력의 한계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조사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의심이 되는 재산 취득 과정이 있었을 때 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 제출 요구권, 진술 요구권은 본인이 와서 소명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진술만을 들어서 과연 그 재산 취득 과정이 부당하다, 불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답변을 주실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법에 따르면 매년 2월 말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한 달 동안 이제 검증을 거쳐서 3월 말까지 그 변동 내역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검증하던 기간이 공교롭게도 LH 파문이 불거진 기간하고 겹치는데 혹시 관련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셨습니까? 저희가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예. 심사 결과는 사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일 뭐 과태료 처분이나 네. 또는 뭐 법무부 조사를 의뢰하는 그 처분 결과에 대해서 개요만 공개하게 돼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심사했는지는 사실 비공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게 돼 있습니까 또 법으로? 저희가 통상 그렇게 지금 법에 보면 그 재산 등록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게 법상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예. 법에 보면 범죄 수사 또는 비위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 또는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으로 비위 사건에 관련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그 자료를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등록은 자진 신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이걸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외부에 공개하는 것 자체도 법상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문제 나오면 이제 항상 따라붙는 논란거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이제 본인과 배우자는 의무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 직계 좀비 속은 의무는 아니잖아요. 고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계 좀비 속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게 되는데 이걸 좀 법을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은? 현재 법상으로는 이제 고지 거부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그 직계 좀비속이 경제적으로 생활 능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부양을 받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고지 거부 허가를 받아서 재산 등록을 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네. 이 재산 등록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또는 그 친족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그 각 개인의 기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근데 근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주된 이유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투기를 한다면 본인 이름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겠느냐. 사실 이런 어떤 문제의식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히려 이제 뭐 직계 좀비 속이나 친척이 동원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불법을 하려는 사람인 경우에는 아마 네. 본인 명의는 뭐 숨기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지금 법이 여러 가지로 좀 그러니까 손질을 일단 뭐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든지 간에 손질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 이 공개는 관보나 지금 공보를 통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만약 공개가 되면 일반인들은 다 접근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내역을? 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 관보에 들어와서 보시면 네. 해당 의원님들의 그 재산 개요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내역이라든지 금융재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도 다 공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관보라고 하는 게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인터넷으로 접근한다면 A 의원이 부동산을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 신고된 내역은 전부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바지 검증 작업이 되고 있고 며칠 내로 재산 내역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LH와 연관성이 있는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서 한번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박민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이었습니다.